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오랜만에 그 해도 좀 비추고 바깥도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비도 안 오고 일단 날씨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변화가 심해가지고 날씨가 맑았다가도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해가 나기도 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용띠 운세와 좀 비슷하게 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변화를 부르는 어떤 그런 우리 상상 속의 그 동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어떤 그 날씨와 이런 어떤 변화도 마치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좀 뭐 비도 많이 오고 기분도 좀 울적하고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좀 짧게 깎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짧아져가지고 약간 놀라긴 했었는데 저는 기분을 좀 전환할 때 이렇게 머리를 좀 깎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뭐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좀 전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용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용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용띠는 이렇게 1964년 갑진생, 그 다음에 1976년 병진생, 그 다음에 1988년 무진생, 그 다음에 2000년 경진생, 그 다음에 1952년 이렇게 임진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이라고 하는 이 글자, 요거를 이제 그 보통 이제 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 쓰게 되죠. 근데 이 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나라의 일행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요걸 가리켜서 이제 수라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싸움의 신이라고 보통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 수라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맑았다가도 흐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용이 우리가 신화 속에서 보면 이제 비바람을 몰고 오는 어떤 동물로 일단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수라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뭐라 그랬냐면 영쟁 교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마디로 이건 이제 모질다 할 때 영자고요. 그다음에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쟁할 때의 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띠는 다른 띠들보다는 이렇게 남들과의 약간의 쟁투 이런 일이 일단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어떤 쟁투에 의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라 돌아가는 것도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싸움의 어떤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들보다는 좀 변화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띠들보다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남과의 분쟁, 그 다음에 뭔가 그 남들과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약간의 싸움, 다툼, 좀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활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일반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교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굉장히 그 능수능란한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화가 많다고 했는데 그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다루는 어떤 그 말솜씨가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간에서 누군가를 중재하는 역할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통 주변의 인물들을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교활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띠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어떤 그 능수능란한 어떤 그런 그 유대 관계를 잘하는 어떤 그런 그 성품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변화 변동이 좀 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용띠 같은 경우에는 공이 다 지금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갑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생 그러니까 어떤 용띠를 다 막론하고 일단 주의할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신축년에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제 소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소와 이렇게 용이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바로 파라고 합니다. 파.
우리가 보통 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깨트린다, 파괴하다 할 때 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축이 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간의 서로 간에 이제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조각할 때 깨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것을 부수는 행위, 그 다음에 뭔가 합의를 깨는 행위,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파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까 용띠를 가리켜서 주변의 인물들과 약간 다툼, 분쟁, 어떤 소지가 좀 많다고 했는데, 파도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어떤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본인은 원치 않는데 서로 간에 좀 조정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뭔가 가구라던가 아니면 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리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파의 어떤 통칭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용띠가 소를 보게 되면 이게 파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인물들과의 약간의 분쟁 같은 소지가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이 용도 오행으로는 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를 나타내는 글자인 축도 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라는 것은 원래 토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 즉 뭐냐면 이제 중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너무 많으면 덜어내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면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토라는 것이 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파라든지 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건드리게 되면 그 토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보자면 토라는 것은 무언가를 한마디로 인묘, 즉 뭐냐면 인묘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고 뭐 관뚜껑 열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관뚜껑을 열고 묘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 마치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라는 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뭔가 흔한 말로 이제 그 약간의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럴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뭔가를 인묘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무언가의 에너지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진이라는 글자, 이 용띠를 나타내는 글자는 일반적으로는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금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와서 한마디로 한마디로 용을 파함으로 인해서 이 용이 드디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심한 글자라고 했는데, 즉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로 파를 맞게 되면 용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그걸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용이 발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가 수가 굉장히 약화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 신축년이 됐는데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특히 이제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이렇게 좋게 쓰고 있었다면, 특히나 이제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염월일시에서 한마디로 1에 기토가 있었던 분들 아니면 무토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수가 곧 재물이 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해를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파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약간의 본인의 돈을 약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단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한마디로 수를 제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를 제물로 쓰는 그 용띠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해를 보게 되면은 돈 관리에 굉장히 한마디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단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진생 같은 경우 1964년 이제 내년에는 이제 58세가 됩니다. 이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이다 용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축년을 보게 되면 수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좋은 것은 뭐냐, 이 신이라는 글자, 이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는 이 갑이 볼 때는 바로 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일단 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목을 극하게 되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난 것을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짝을 이룬 것과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유정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갑이 신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본인의 관직 직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인 갑이 마이너스인 신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한마디로 본인과 짝이 잘 맞는 것이라고 봐서 이런 것을 제가 정관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년이 되면 본인에 맞는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갑이 볼 때 이 축은 바로 가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귀인 중에서 가장 좋은 천을귀인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게 갑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관을 얻고 그 관이 천을귀인과 같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본인을 돕는 어떤 환경과 본인을 돕는 인물로부터 한마디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임명직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좋은 분들이 나를 천거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관직을 임명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좋은 기운이 일단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964년 내년에 58세가 되는 이 갑진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특히나 공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좀 더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좀 이렇게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일단 파가 일어나면 이 지지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용띠와 이 소라고 하는 글자, 이건 곧 이제 우리가 그 사주명리학에서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환경이 이렇게 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본인한테 좋은 관직이 오더라도 본인이 좀 환경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좋은 관직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 관직은 좋지만 주변 환경에 약간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좋은 관직을 얻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원래 하던 일을 좀 조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니면 이제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본인의 어떤 그 소속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근무하던 위치를 변경하고 조정하는 이런 일이 일단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용띠라고 하는 것은 공이다 이렇게 연을 의미하게 되는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인의 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태어난 고향, 그 다음에 본인의 본관, 그 다음에 본인의 조상들이 위치한 곳,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고향에 여전히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러한 지역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연에 이렇게 파가 일어나게 되면 본인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 태어난 곳, 그다음에 본인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 아니면 본인의 혹이라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부모님의 뭐 선산 아니면 묘가 있는 곳, 이런 것들에 수리할 일,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날 일,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직을 얻는 데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환경에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이 이렇게 파가 일어남으로써 본인의 환경을 좀 더 조정하고 약간의 변화 변동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면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한마디로 이 신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화가 금을 극해서 이것을 재물로 삼게 되는데, 여전히 병이라는 글자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합이라고 합니다. 합. 그래서 합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병진생이 이 신축년을 볼 때 이 신이라는 글자를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병이 이 신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뭐냐면 이게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되기 때문에 병진생이 신축년을 보면 일단 나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파가 됨으로써 뭔가 조종할 일이 일단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병진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재물을 얻게 돼서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환경에서 파가 일어나면 그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약간의 번거로움이라던가 뭔가 양보해야 될 일, 뭔가 조종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일단 벌어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축년에 재물을 벌기에는 용이하지만 그 재물에 의해서 조금 조종하고 뭔가 양보해야 되는 약간의 스트레스 인자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물이 일단 오면 좋은 것이니까 우선 병진생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신축년에 좀 더 재물을 얻는데 조금 더 수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8년 내년에 일단 34세가 되는 이제 무진생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이 진을 파해서 서로 일단 그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단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 이게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토는 한마디로 수를 제물로 삼습니다. 수를. 그런데 이렇게 축이 소해가 와서 이 용을 한마디로 파하게 되면 용이 움직여서 제가 수를 약화시킨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수를 제물로 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진을 파하게 되면 자신의 재물이 상당히 좀 위축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4세 내년 1988년 이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가이드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고정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혹여라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근무처를 확장하거나 업장의 이전, 확장 이전 이런 걸 도모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요 신이라는 글자가 와서 비록 수가 약화되긴 하지만 요 신이라는 글자는 이 무토가 다시금 수를 만들어내게 하는 약간의 수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매개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식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진생이 본인의 어떤 재능을 많이 발휘함으로써 재물을 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이렇게 축이 진을 파해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재물이 좀 위축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전 재물이 그야말로 이렇게 밑바닥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진생 같은 분들은 올해 남은 이제 하반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제 고정비를 줄이고 확장 이전은 좀 더 주의해야 되며 그다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좀 더 노력해서 이 신이라는 글자 본인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매개물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재물의 어떤 손실을 굉장히 좀 약간 방어할 수 있다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소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갑이 볼 때 천을 기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무진생의 이 무라는 글자가 봐도 벌써 이제 천을 기르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뭔가 축과 진, 즉 뭐냐면 소와 용이 만나면 서로 간에 조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의 재물이 위축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천을긴을 보게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천을긴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운은 뭐냐면 흉화위길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안 좋은 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작게 하고 다시금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을긴이기 때문에 무진생 같은 분들은 무진생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좀 더 노력해서 이 천을긴 주변에 자기를 돕는 어떤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진생 같은 경우는 2000년 내년에 이제 22살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남녀 공이 통틀어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진생은 요게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기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경쟁자로 일단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과 진이 이렇게 팔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어떤 환경을 조종하고 양보하는 어떤 인자인 이 신이라는 글자가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2000년 22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인이 뭔가 할 때 상당히 그 경쟁력이 강화되면서도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혹여라도 주변 인물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띠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행위, 뭐냐면 이제 약간의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구설, 시비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0년 22살 내년에 이제 22살이 되는 경진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닐 확률이 높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후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본인의 동기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유대 관계를 좀 좋게 해서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어떤 분란이라던가 분쟁, 구설, 시비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제 노력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럴 때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변의 어떤 인물들한테 자신의 것을 좀 줄이고 양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좀 더 그 유대 관계를 일단 좀 좋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좀 더 이제 마음을 좀 넓게 갖고 본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을 좀 더 높게 향상시키는 어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이제 좀 책도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명상을 한다거나 좀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신과 육체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일단 시간들로 삼는다면, 내년에 좀 더 이렇게 경쟁력이 강화될 때, 주변에 경쟁자가 많을 때 그것을 자신이 약간 움츠렸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내년에 이렇게 주변의 그 경쟁자들을 좀 더 자신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인물들로 삼는다면 좀 더 일단 발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과 신이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자가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 사용하면 자신의 세력의 확장을 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본인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어떤 한 해로 쓰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자만감으로 인해서 주변 인물들과 약간의 구설시비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2년 70세가 되는데, 사실은 그 1952년 내년에 일단 70세가 되신 이제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임이라는 글자가 바로 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임진생 같은 분이 그 연월일시에 만약에 1에 만약에 경이라던가 경금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요 임이라는 글자는 바로 식신에 해당됩니다. 식신. 근데 이 식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단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해가 와서 이렇게 진을 이런 식으로 일단 팔을 하게 되면 요 진이라는 글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요 임이라는 글자가 요 진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임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요 임이라는 글자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간이 무엇냐와는 상관이 없이, 특히나 이 임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록이 되는데, 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 록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진의 임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내년에 70세가 되는 1952년 임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굉장히 건강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임진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고요. 다만 다른 띠들보다는 내년에 좀 더 건강에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 대비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이 지난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민년이 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1952년 70세 임진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특히나 건강에 조금 일단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수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지에서 한마디로 토가 이렇게 수를 극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임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붐으로 일단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이라는 것은 나붐으로 이렇게 토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 나붐이 이렇게 토가 수를 이렇게 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귀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은 뭐냐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축이 진을 파해서 임이라는 본인의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나붐으로 토가 임진의 수를 극해서
굉장히 압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1952년 10세 분들 중에 현재 만약에 병환 중이신 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특히 좀 주의하시고 굉장히 좀 뭔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병환 중이시라고 한다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좀 더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라던가 영양 보충이라던가, 그 다음에 약간의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해서 내년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병환 중이시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임을 이렇게 생하게 하는, 정신적으로 생하게 하는 글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공부하고 뭔가 본인이 그동안 좀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하던 것을 약간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에 시간을 좀 더 조정하는 시간으로 한마디로 이 파라는 글자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파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만 좀 유의하시면 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조정하고 뭔가 약간의 그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글자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일단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용띠생 분들에 대한 간략한 운세를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